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활빈단이라고 이렇게 이 활빈단이라는 간판이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게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홍길동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활빈당이라는 그런 가상의 조직이 나오고 또 실제로 구한 말에 이 활빈당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활동했던 그런 집단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간판이 이 상호가 좀 특이하잖아요. 친숙하게 느껴져서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이제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와규? 그 일본 소를 와규라 그러나요? 뭐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음식점 같아요. 안 가봤어요. 저도 이렇게 밖에서만 슬쩍 보고 말았는데 이 음식점하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찰력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관찰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걸 저는 좀 보고 듣고 그런 게 남들이 잘 못 듣고 못 보는 거 그런 걸 좀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나쁘게 보면 이제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관찰이라는 게 이게 그 특히 학문에 있어서는 꼭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꼭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이 관찰을 보면 앞에 이 옆에 이 얘가 이제 부엉이래요. 부엉이 올빼미 글자 모양을 보면 좀 이렇게 닮지 않았어요. 위에 이게 이제 뿔이고 이게 입구자 두 개가 이 눈 두 개고 부엉이가 눈이 크잖아요. 그 아래 이건 이제 우리가 세추자라고 많이 하는 거죠. 세추자. 그러니까 얘 옆에 이건 이제 볼견자니까 이제 글자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글자잖아요. 부엉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뭐 보는 거. 아래 이 살필 찰자 우리가 관찰할 때 찰자 얘는 그냥 이렇게 쓱 훑어보고 그런 어떤 루킹의 의미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observe 그죠? 우리가 그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에도 보면 이 프로토스에 보면 옵저버라는 그 유닛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측하고 주시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거 그게 이제 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거는 되게 뭐가 있어야 관찰이 되기 시작하냐면 일단 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심이다 하면은 사실 이 관자를 쓰긴 하죠. 이 관자를 쓰지만 이제 어떤 핵심을 코어를 이 본질을 향한 어떤 마음 그런 걸 뜻할 때는 이제 그런 관심을 뜻할 때는 이 관자를 많이 씁니다. 궁예가 말하는 관심법도 이 관자를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 본질을 살피는 관찰. 그래서 이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비로소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인문학을 할 수 있고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사회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사회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자연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래야 자연과학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빈단 얘기하다가 좀 약간 엉뚱한 말씀 또 드렸는데 아무튼 이 활빈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그 가난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단체, 집단 그런 의미잖아요. 뭐 가난하고 이제 와규는 얼핏 봐서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 와규라는 게 그 비싸지 않니? 그 비싼 거 아니야? 이 단자도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집단, 어떤 단체, 모임 할 때 그 단자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둥글 단자잖아요. 둥글 단자. 그래서 이제 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예로부터 이제 원형적인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야, 모여라 했을 때 동양인들은 되게 이제 둥글게 모여요. 둥글게 우리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인들은 직선적인 사고를 좀 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죠? 약간 이제 뭐 기독교적인 사유죠. 어떤 항상 게네시스 창조가 있으면 아르마게돈 어떤 종말이 있고 이렇게 약간 선형적인 사고. 왜 이제 뭐 원형적인 사고가 좋으냐 선형적인 사고가 좋으냐 뭐가 좋고 나쁘냐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동서양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세계인의 축제인 그 올림픽도 다 함께 즐기고 그랬지만 이 정말 그 이제 선수들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멋지고 존경스러운지. 그 땀이라는 게 노력하는 사람은 뭐 결과를 떠나서 참 멋있어요. 누가 됐든. 근데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뭐 이제 올림픽 정신에 딴지를 걸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이제 경기니까 그렇다 치고 적어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항상 이제 올림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막 0.1초 차이로 이렇게 그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직선형, 직선으로 뛰면 항상 그래요. 0.1초, 0.00000 막 1초 차이로 어쨌든 1등과 2등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런 직선형 경주가 아니라 이 각자가 자신의 방향으로, 그죠? 자신의 방향으로, 각자 내 방향으로 한번 힘껏 내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원형 경주를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각자의 경주에서 우리가 적어도 내 경주에서는 우리 각자가 모두 1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 결승선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즐겁게 뛰어보는 그런 어떤 경쟁과 비교나 이런 게 필요치 않은 그런 경주 이런 게 이제 노자가 말하는 어떤 그 부쟁이라는 게 노자가 부쟁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투지 않음.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원형적 사고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봐야죠. 남하고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나 스스로와 끊임없이 경쟁해서 오늘의 내가, 0.1초 전에 내가 0.1초 후에 나를 극복하는 거. 그게 강함이다.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대학원에 가서 그 사회복지를 배울 때 어느 교수님께서 첫 수업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복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비싼 등록금 내고 사회복지 배우겠다고 와서 전부 앉아들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게 정확히 뭡니까?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는 앞으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이 관심,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뭘 관찰했길래 여러분이 관찰한 것이 무엇이었길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겁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수업이니까 뭐 다들 의욕이 넘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학생들이 손을 막 번쩍 들고 저는 뭐 장애인입니다. 저는 뭐 학대받는 아동입니다. 뭐 불우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답변이 저도 이제 뭐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손 들고 속으로 저는 이제 장애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 관심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과 청소년이고 그때도 그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애 키우고 그런다고 뭐 그것도 사실 핑계긴 하죠. 나중에 저희 애가 좀 크고 하면은 같이 다시 좀 다니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대학 4년 내내 또 대학원 들어가서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봉사했던 그런 기관들도 전부 이제 뭐 맹학교라든지 뭐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유치원 그 어떤 특수아동들 교육시설 이제 그런 데였고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의 그 답변을 이제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칠판에 크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빈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글로 쓰셨지만 그리고 이걸 쓰시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좀 남아요. 사회복지의 핵심은 물론 여러분들 말도 다 맞는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의 그 진짜 본질은 이거 빈곤입니다. 빈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딱 둘 중에 하나다 그거죠. 풍요 속의 빈곤이거나 아니면 진짜 빈곤 속의 빈곤이거나 딱 그 둘뿐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빈곤, poverty.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고 하면 이제 의례관념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빚만 좀 보려고 그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어떤 가난, poor, 그죠? 이 빚만 보려고 그러는 게 좀 있어요. 막 비 오면 천장에 물 뚝뚝 새는 집, 또 우리가 어떤 TV 광고나 이런 데 보면 그 뭐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나 어떤 국경 없는 의사회나 그런 단체들의 어떤 홍보물 이런 데 나오는 그 저기 뭐 아프리카에 이렇게 잘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뭐 깡마른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가난 중에서도 이제 뭘 보느냐 그러는 게 있냐면 우리는 되게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제일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가난이라 그러면 그 실제로 그 역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긴 하죠. 옛날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영화 제목을 말해도 되니? 뭐 자막 모자이크 하든지 아무튼 그 뭐 영화 욕하는 거 아니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어떤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장님인가 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일단 잘 먹여야지 그러잖아요. 일단 잘 먹여야지, 뭐를 많이 먹여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뭐 노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허기심, 도덕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이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것도 이게 그 이 동막골에 나오는 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맨 같은 소리예요. 노자 하는 소리랑. 일단 잘 먹이면 이게 그 마음은 텅 비게 하고 그 배를 실하게 해준다, 그 배를 불려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단 사람은 잘 먹이면, 잘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면 많은 문제는 사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사실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이게 잘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우리 모두 이게 잘 된다고만 하면 사실 철학이라는 것도 뭐 굳이 필요하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백날 첫날 우리가 뭐 가서 노인들 보살펴드리고 뭐 씻겨드리고 뭐 청소년 애들 보듬어주고 장애 가진 분들 막 반찬 싸들고 이 땡볕에 찾아가고 그런 것도 무척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의미를 찾고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누가 그냥 한 2, 30억, 몇십억 그냥 딱 투자해줘가지고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노인, 장애인이고 뭐 애들이고 그냥 그런 분들이 정말 굳이 우리가 뭐 찾아가고 신경 쓰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몇십억 딱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그런 시설 하나를 그냥 지어버리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도 정말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누가 그렇게 뭐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쓸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뭐 사회복지사 중에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이 어디 기관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 박봉 월급을 받으면서.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게 오늘날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재물이 근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신이 근본이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근본이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말로는 인본주의 하지만 사람이 근본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자본, 재물. 근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게 사회복지라는 것도 어쨌든 이게 서구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서구 학문이고 그 뿌리가 서구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사회복지는 이제 좋게 말하면 그 외연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또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짬뽕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짬뽕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가치들도 얼마든지 이 사회복지에는 섞여 들어갈 소지가 많다, 그거죠. 그랬을 때 특히 동양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사회복지가 한번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좋겠는 건 뭐냐 했을 때, 이 자본에서 이 자자 있죠, 자자. 일단 이 의미를 저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재화할 때 그 재물 자자라고 많이 하지만 이게 동사로는 어떤 갖추다, 구비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캐피랄 이전에 어떤 possess, 그런 의미가 S가 두 개지? possess, 어떤 이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세요. 세상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산이다 했을 때는 거기 꼭 소득이나 어떤 통장 잔고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possess,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주, 재능, 그런 거. 뭐 돈 잘 버든 재주가 됐든, 아니면 뭐 머리가 좋은 재주든, 운동을 잘하는 재주가 됐든, 뭐 예술적 재능이든 뭐가 됐든 재주. 이 자본을 어떻게 어떻게 재본으로 재물 근본주의를 어떻게 재능 근본주의로
우리가 바꿀 것인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능 기부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식을 재본으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바꿔줘야지 막말로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도 나 역시 사회복지에 내가 대상자만 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도 나 역시 사회복지에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관심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재주를 갖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이 관찰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회복지의 외연이라는 게 많이 넓어지겠죠. 지금보다 더 훨씬. 그러니까 이제 이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디 꼭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돈만 따오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빈곤에서 이 곤자 있죠. 곤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에만 천착을 하려다 그러다 보면 사실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거는 그거는 재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는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다른 뭘 갖다 줘도 그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곤은 말 그대로 곤란에 처했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그 어떤 막다른 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령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그렇더라도 막다른 길에 꼭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괴로움. 돈은 있어. 돈은 충분하고 뭐 집 있고 차 있고 다 좋은 거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잖아요. 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자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아무튼 뭔가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나는 시달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세상 다 산 거죠.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만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거지.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삶이라는 거는 약간의 고통도 동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의 주체인 동시에 사회복지의 대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는 그런 거 싫다. 쟤들이 노력 안 해서 가난한 거를 왜 내가 그걸 내 돈으로 도와줘야 되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게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가, 그죠? 이 현대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빈곤에 처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께서 첫 수업에 말씀하셨던 그 맥락이 풍요 속의 빈곤 아니면 빈곤 속의 빈곤이다. 그게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풍요로우면서도 빈곤한 사람이 있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빈곤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 물질적인 빈곤함 외에 또 다른 곤란함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풍요 속의 빈곤 아니면 빈곤 속의 빈곤, 이 두 가지다. 어쨌든 둘 다 그 두 집단이 다 빈곤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이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아까 각자가 가진 무언가, 어떠한 재주나 재능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어떤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재주라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은 많지만 어떤 저 그지가 가진 걸 내가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재벌이라도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꼭 어떤 돈이 아니라, 그죠? 서로가 각자가 갖지 못해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각자가 각자를, 서로가 서로를 좀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일, 그게 사회복지의 본질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그 소셜 웰페어란 말도 별로 그게 좋은 번역 같지는 않아요. 우리 대학들에서도 이제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이제 소셜 웰페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게 이제 아무튼 그 어떤 사회적인 안녕과 행복이라는 게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행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행복인지. 특별한, 그냥 뭐 특별한 불행이 없으면 그게 그냥 행복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서로가, 우리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의 불행을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서로 내게 있는 요소를 통해서 남의 불행을 정말 쌀 한 알갱이만큼이라도 덜어내는 그런 일, 그런 작업, 특히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냥 소셜 워크다 하면은 좀 더 이게 좀 더 사실 더 잘 와닿아요. 소셜 웰페어보다는 서구 사람들은 그냥 소셜 워크다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활빈다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말 그대로 빈곤을 정말로 구제하려면 빈뿐 아니라 우리가 이 곤의 의미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뭐 좋든 싫든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어쨌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재본주의다. 재능이 근본이란 이야기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사실 이게 맞아요. 재능이 근본인 걸로 가야지, 돈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뿐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재본주의라는 거죠, 사실. 아무튼 늘 재능이 근본이 되는, 각자가 가진 재주가 근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좀 꿈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세상에, 아까 제가 뭐, 이 재벌과 뭐, 이렇게, 그 불황인의 비유도 있었지만은, 세상에 아무런 재주도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까지는 이제 제가 뭐 제 짧은 식견으로 내린 결론이고, 가끔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내가 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전망이 어떠냐, 뭐부터 하면 좋겠냐, 그런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데, 뭐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도 오늘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꼭 자격증 뭐 이런 게 없더라도 또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철학도 마찬가지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그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댁에서 이제 가까운 어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만 가보셔도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특히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무척 바쁘시죠. 할 일도 많고 그런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그분들한테 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가서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견학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저도 사회복지사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뭐부터 내가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견학을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못 본 채 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거는 늘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제가 언젠가도 자리가 없네. 여기는 보이니? 아트 앤 사이언스다. 제가 말씀 언젠가도 한번 드렸잖아요. 항상 예술이자 과학이라는 거죠. 사회복지라는 거는. 이 과학이 어떤 투철한 이성, 그런 거를 상징한다 그러면 예술, 아트, 이거 하트예요. 하트. 이거는 하트, 어떤 이 심장, 따뜻한 마음, 그걸 뜻하는 거란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회복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하트가 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우리가 그 몸이 곧 마음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몸하고 마음하고, 몸과 마음이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핑계예요. 핑계.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되게 핑계예요, 그거는. 몸과 마음은 적어도 우리 동양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있어야, 아까 이 관심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길 시작하는 거고, 그죠? 이거를 몸하고 마음을 따로 떼서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날씨도 뭐 여전히 덥고 몸이 힘드실 수는 있지만, 유튜브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제가 지금 떠들고는 있지만, 이거 유튜브로 아무리 내가 뭘 찾아보고 뭐 좋은 말을 듣고 해도 어떤 이 항상이죠. 이거는 실천이 없으면, 실제 어떤 움직임이, 행동이 없으면 전부 그거 약간 헛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뭐 저도 일선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원론적인, 누구나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뿐이라 사실 좀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뭐 미약하나마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일단 유튜브를 끄시고 댁에서 가까운 정말 사회복지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게 나의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 견학을 한번, 그 뭐 별다른 어떤 용기나 그런 게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못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외부 출입을 이렇게 금하는 그런 폐쇄 시설이나 그런 데만 아니면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그런 사회복지사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사전에 전화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학과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자조론이라는 그런 수업도 듣고 그러거든요. 자조론이라는 이런 수업도 듣는데,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돕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돕는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도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 그게 자조잖아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길은 움직여서 걷질 않으면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을 끝으로, 움직여서 길을 걸어가시기를, 내가 걸어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여서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좀 저도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